팜스토리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4회전으로 유통업 성격이라서 매우 높게 나옵니다. PBR은 0.92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유통스토리 샘플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스루풋 컨스트레인 타임즈에서도 간략하게 했는데 팜스토리를 선택하게 된 것은 스루풋 분석에 다 필요한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성실하게 그렇게 그 분기에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팜스토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슨 또 그 스코라고 있는데 그게 하림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하림하고 똑같이 돼서 자료를 분기 때 공개를 안 해가지고 팜스토리를 했습니다. 팜스코어는 좀 비싸게 그 삼겹살 돼지고기를 출하하고 되어 있는 건데 팜스토리는 좀 싸게 그 출하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리한 것부터 그 삼겹살 유통 스토리라고 해서 팜 스토리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향후 이런 틀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생돈 200g 기준으로 해서 이 원재료 가격이나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을 위해서 1인분 200g으로 했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150g으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00g이라고 그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매입가가 673원이고 팜스토리는 판매가가 922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스루풋 분석에서는 스루풋이라고 이걸 부르죠. 그럼 스루풋율은 27%다. 요게 남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경비들을 빼는 거죠. 운영비용 13.2%밖에 되질 않습니다. 팜스토리. 그 운영 경비가 122원 여기에다가 그 분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좀 스루풋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삼겹살 1인분 판매분에 좀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원가 개념식으로 생각해도 좀 좋겠어요. 어쨌든 922원에 팔아가지고 그 운영경비 빼고 나면은 127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통 다단계는 그 식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만 원짜리 삼겹살에 식당의 그 삼겹살 원재료 가격은 3,500원이라고 언론에서 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유통 마진을 산출해 낼 수 있겠죠. 이게 유통이 몇 단계가 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922원에 출하가 되니까 첫 유통 단계에서 이 금액으로 사가지고 3,500원에 그 식당에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78원이 남습니다. 스루풋율로는 73.7%.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더블을 받는 거나 맞지. 더블이 뭐예요? 이제 그 금액이 그 판매가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식당에서 2만 원 받으면은 3,500원 사가지고 그 스루풋이 16,500원 남죠? 82.5%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 그 유통 단계의 마진은 아니 실제 영업이익은 얼마냐? 이건 알 방법이 없죠. 뭐 공개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나 운영 경비가 인건비 등 운반비, 유통
회사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식당도 공개된 게 없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거를 좀 조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는 유통업체의 인건비나 그 운영 경비 이런 거 좀 조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 삼각형이 나오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율로 한번 해보면은 생산자에서 유통업체까지 오는 데는 3.8배, 약 4배 정도 가격이 높아지고 스루풋은 10.4배가 높아지죠. 그리고 유통업체에서 식당으로 가는 배율은 5.7배, 7배가 높아지고 스루프는 6.4배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이거를 17,000원에 팔면은 이걸 시뮬레이션을 그냥 입력하면 다 나오는데 좀 소개하기 위해서 요 밑으로 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14,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75% 수르프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는데 그 식당 한 달 운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근데 물론 우리 식당에서 먹으면은 반찬 가격이라든지 상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거 좋다 이게 다 그 계산해 주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자기가 원재료 사오는 가격에 삼겹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다 이게 상추, 김치 뭐 이런 거 다 미리 해놨을 테니까 4배 정도 받으면은 우리나라 물가 시세에 적당하지 않겠냐. 그게 4배가 14,000원이 제가 계산한 게 3,500원에 4배가 4배 이상 받으면은 그거는 좀 그 제주도에서 그 비싸게 받아 먹는 그 폭리 이런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14,000원이 적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운영경비 좀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그 줄이는 거로 해가지고 외국인 운운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뭐 라면집에 해당하긴 하는 겁니다만은 일본 공인회계사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라면집을 2년 반쯤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손을 든 자료를 제가 한 1년이 넘은 자료인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30%가 넘으면은 좀 곤란하다. 판매 가격은 결정돼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12,000원으로 이 삼겹살 가격을 해야 돼요. 그럼 3.4배인데 그 30%라는 게 3.3이니까 그냥 3.4배 이렇게 해봤습니다. 12,000원 이상이면은 일본은 손님이 안 찾아갈 거다. 지금 인플레가 된다고 그러지만은 일본은 그 식료품 가격이나 그 원재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왜 그렇게 낮느냐? 사람들이 디프레이션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가격을 누르면은 안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소비자 운동 이런 거에 공감한다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도 좀 비싼 데는 안 찾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비자 심리가 지금 작동하는 것은 맞는 얘기겠어요. 오늘 제가 그 종합병원에 그 검진받는 날이 돼가지고 갔다가 근처에 좀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는데 제가 7,000원대부터 갔는데 최근에 그게 한 2달 만인가? 2달 만인가 그렇게 갔는데 아니 그 10,000원으로 또 올랐어요. 1,000원이. 칼국수 10,000원으로 먹는다. 거기 김치 맛이 좋아서 좀 갔고 그
그 설렁탕처럼 이 닭 칼국수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 뼈국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좀 뭐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그냥 뭐 가락국수 하나, 가락국수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잔치국수 하나 그냥 사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저는 4배 해주자 이거죠. 4배 좋다 이게요. 그래서 14,000원이 질 좋은 거 기준했을 때 질 좋은 거 삼겹살도 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거 하나면은 이거 다 끝난 건데 그래도 그 팜스토리가 어떻게 이거 그거 맞는지 이거 다 해봐가지고 삼겹살 그 파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매출이 3,33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그런데 재고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게 좀 문제가 좀 되겠네요. 어쨌든 영업이익이 36.7%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4.8%더 매출 감소율보다 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료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이커들이 다 이 사료 가격도 내려갔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생산 비용이 내려갔는데도 지금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주료부가 5.6% 감소해가지고 매출 감소하고 갭이 마이너스 3.4%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3%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13.9%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1.3으로서 0.05%가 상승했고 수르픈 영업이익은 34.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천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연간 52회전,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전 이상이면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와의 영업이익 손익 차이는 매우 좁혀질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재정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팜스토리도 그 월간 또 월차 결산서 만든다고 힘들게 재정원가 계산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스루풋으로 그냥 해라. 이게 아까 매출 재reb이라는 게 그 사원 가격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그냥 떨어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회계처럼 하든지 이 술집 회계처럼 해라. 그게 진짜다. 이거 개성상인이 고려시대 때 해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상품 제품이 있는데 11억 7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일반 제조업이면 제공품이 있는데 이게 그 신선식품이 돼가지고 뭐 어디 이 공정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금방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공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 뭐라 그러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가 줄어들었는데 미착 원료로 이 전년도까지는 미착 원재료까지도 여기다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착 원료를 별도 계정 과목을 만들었네요. 이 금액이 의외로 큽니다.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요거는 이 회사는 상품을 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표준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상품 매입 가격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품을 뺐다 하더라도. 그래서 AB를 더한 게 MC 몇천 원가 재료비인데 5.7%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3.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 204억 원이 되는데 이게 10.1% 증가했어요.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0.9%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0.9%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으로 그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 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이 회사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T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결국 상품의 증감액과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일치하는데 전년도에는 109억 아니 1억 9천만 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었습니다. 재고 회전을 빨리 한다 그래도 이것은 출하돼서는 안 된다라고 품질 검사에서 아마 불합격을 때려가지고 감모 손실로 해서 버렸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도 그 투명 감모 손실을 한다는 거, 이것도 투명한 양심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 회사는 복리후생비를 인건비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9억 7,800만 원이 1분기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8.2%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23명이 증가했고 인당 평균 임금 복리후생비 포함입니다. 7,710만 원입니다. 2.2% 상승이 됐습니다. 아마 그 복리후생비 빼도 5천만 원 이상이라고 5천만 원이 한 6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게 여러 각종 뭐가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일반 대기업은 다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졌어요. 이익은 봤는데 생산 재료면만 가지고 저는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대기업 노동조합이라면은 다른 운영 경비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원재료 가지고 만들어 간 거니까 인건비, 노동 그 인건비만 가지고 따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복리후생비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운반비가 10.4% 증가했고요. 판매 수수료 및 지급 수수료. 이 판매 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또 유통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17.1%나 증가를 했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2.3% 내려갔습니다. 크게 내려가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수료분율은 3%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율이 67.7%로 2%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50%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나가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은 더 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인데 금융권 대출해준 은행에서 봐서는 그래도 우리한테 이자 내는 것만큼 2.2배를 더 버니까 뭐 그냥 우리도 이자 돈놀이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냥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싹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채권은행에서 그 주인을 또 바꾸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50%가 넘으면 자기네들이 주인이 아닌 거죠. 지금 최대 주주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게 4분면 매트릭스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펀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우리 그런 기업 아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면은 법정에서 투명 법정에서 재고 수량으로는 이게 하락한 게 맞소. 이렇게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진짜 수량 카운트 해가지고 그거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근데 1, 2차 추론에서는 하락 추론을 했죠. 모순이 일어납니다. 가중평균까지 했어요. 단순 평균은 10% 하락인데 가중평균은 12.5%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옥수수, 대두박, 소맥은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돼지를 키우고 생우, 소고기도 키우네요. 이렇게 이제 그거 키우는 게 아니고 요거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까지도 이 회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생돈 생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삼겹살이 주종이니까 3,364원입니다. 키로당. 요거를 아까 그 맨 앞에 먼저 소개한 대로 600, 500, 200g이면 5분의 1로 나눈 가격이 되겠어요. 아까 그 원재료 매입 가격이 이게 그 2.6% 가중평균은 하락한 거로 됩니다. 단순 평균으로는 13% 하락을 했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추이는 양돈사료, 양계사료 해서 돼 있는데, 이 판매 쪽에 보면은 그냥 복합사료라고 돼 있어서 합쳐가지고 55.15%고, 지육이 이게 한국값살에 해당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 비싸게 파는 삼겹살만 별도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 고기는 모두 두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37만 3,165원에 팔았다. 작년 말까지는 41만 6천 원이었다. 이게 10% 줄었고 또 이 삼겹살은 12%를 줄였어요. 이게 전체 비중은 93.49%, 나머지 기타도 있기 때문에 이 93.49% 범위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가중평균하면은 제품 가격 전체, 회사 전체는 8.7%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다 안 맞아 떨어지네요. 이게 투명 기업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상품이 또 빠져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 상품 비중은 적긴 하지만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판매 가격 상승을 했죠. 내렸죠. 요거 잘못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패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이나 그 가공 비율을 다 합치면은 11.6% 가격 인하 압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8.7%뿐이 안 내렸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나온 거는 이건 매출 재료 비율로 매출에 비례하는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 증거를 대면은 저는 충분히 이 회사는 뭐 투명성이나 그 다음에 그것이 입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도보다 24.2%니까 25%는 넘어야 작년만큼 팔리는데 역시 그 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우리나라가 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 최종 음식 먹거리 그런 것도 그 매출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4배를 해보는 거로 연말 매출액을 해봤어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원가 회계를 벗어나서 스로프트 회계로 생각을 하자.
재료비만 가지고 판매 계획을 짤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 경비만 가지고도 판매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원가 회계는 좀 복잡하죠. 밑에 그 제조 원가를 다 계산해서 매출 원가까지 재고가 7.4%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 원가가 1조 1,87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망을 하면은 562억 원이 남는 거로 영업이익률 4.2%밖에 되질 않아요. 참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크지가 않죠. 유통업체가 얼마나 벌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그 영업이익률이 얼마일지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실행 결과로 이거가 그냥 단가를 얘기합시다. 134만 원이 뭐 한 차량 단위로 판매한다고 할 때 그러면 5만 7천 원 정도 남는다. 근데 계획상으로는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예요. 계획상으로 56,280원 남는데 57,000원이 남으면은 일반적으로 영업에서는 그만 팔아도 되겠네. 올해 목표 달성했어. 134만 원에 내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더 판매 노력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루풋 관점은 항상 이 스루풋을 올리는 거니까. 근데 운영 경비료도 일단 계산을 먼저 해봅니다.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운영 경비 4배 한 거 금액하고 1 더하기 300% 산식입니다. 그리고 목표 이익 559억 원, 요걸 2개를 더해가지고 스루풋율로 나누는 거예요. 스루풋율 17.4%, 스루풋율 높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1조 3,351억 원. 재료비를 하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스루풋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도 쉽게 회계 재무하는 애들 빼고 스스로 매출 계획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그래서 영업에서 스스로 판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회계는 세무적으로 잘 정리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재고 회전율, 이게 문제죠.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되는데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아까 134만 원인데 133만 5천 원에 팔아도 5만 5천 원 충분히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욕심을 내보면은 연간 아까 52회전이면은 제조원가 할 필요 없다 얘기했는데 52주면 일주일에 1회전 하는 거거든요. 72회전 해보자. 24회전에 3배가 되죠. 3배, 딱 3배. 그러니까 1년에 52회전인데 20회전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은 운영 경비는 0.5% 맥시멈 쓰는 겁니다. 운영 경비는 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에다가 요만큼 더 매출을 하게 되는데 운영 경비가 여기 있죠. 운영 경비율. 그 범위 내에서 곱하면은 0.5%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그 금액이 8억 2천만 원이에요. 더 증가하는 게. 그래서 증가해가지고 이익이 나는 게, 더 추가로 이익이 나는 게 75억 원대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더 팔면은 더 이익이 나는 거, 이게 쉽게 의사결정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운영경비 0.5%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 13.4%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쉽게 스루풋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멍가게 산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나 뭐 이런 것처럼 술집으로 생각해도 되죠. 술집으로 생각해도
재료비는 뭐겠어요? 재료비는 쇠주죠. 그리고 그 안주 하는 거 있죠. 재료비 해다가 재료비 떨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 그냥 떨면은 나오는 거지. 아니 그 술집에서 제조원가 계산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제조업체도 제조원가 하지 말라. 제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자,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루풋 회계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 208억 원을 벌었어요. 전년도보다 더 벌었어요. 2.9% 현금 수익률로 2.9%에서 3.5%로 상승을 했고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이 된 돈은 유출이 9,800만 원 됐고 최종적으로는 19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돈을 잃었다가 아니고 어딘가 투자를 한 돈들이 있을 거예요. 캐펙스에 82억 원 추가 투자한 게 있고 다른 거에 또 돈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겠느냐. 채권 은행낸 것부터 291억 원을 또 차입을 했고 그래서 67.7%로 증가를 했고요. 이익 배당하는데 27억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뭐 딴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 투자한 데가. 레버리지율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가는 그 1587억 원, 7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77원이 더 하락을 했어요. PBR은 0.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이지홀딩스라고 그 45.6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지홀딩스의 대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가져왔네요. 이 잘못하면 또 주인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